기복이 심한 스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기복이 심한 금 ETF GLD가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 두 개를 5대5로 리밸런싱 해주면 연평균 수익률이 훨씬 개선되고 MDD도 더 좋아집니다. 기복이 심한 두 친구가 만났더니 차분해지고 성과도 좋았다는 거죠. 우린 이걸 분산 효과 또는 리밸런싱 효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상품은 바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ETF입니다. 키움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한국 고배당과 미국 AI 테크의 혼합 구조인데요. 이 상품의 구조를 보니까 정말 독특할 뿐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품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지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내 고배당 ETF와 미국 성장형 ETF를 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 하나로 합치는 게 100%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국내 고배당주 15종목과 미국 AI 테크 기업 10개에 투자한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구조적 배당 성장을 이룰 뿐 아니라 손익통산 효과와 외납세액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고배당주 15개의 비중은 70%입니다. 일정 조건들을 통과한 기업들에 대해서 시가 배당률이 높은 상위 기업들을 선별하는데요. 전부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이 선별되었기 때문에 건전성에서 뒤처지진 않을까 한 번 더 검증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 좋은 고배당 ETF들인데요. 키움과 코덱스,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의 구성 종목 현황들과 겹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에 속해 있는 15개의 기업 중 무려 9개의 종목이 나머지 3개의 고배당 ETF들과 겹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종목 선정을 무작위로 한 게 아니라 나름 검증된 종목들을 선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30%의 비중에 해당하는 미국 AI 테크 탑 10 기업들입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상위 3개 기업의 비중이 무려 50%가 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미 국내에 있는 미국 테크 탑 10 종목들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쏠림 현상이 심한 걸 볼 수 있는데요. 특이점이 있다면 타 ETF들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이 상품에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 오라클과 팔란티어를 보유하고 있죠. 이러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고배당 지수의 경우 2020년까지는 비교적 횡보 구간이었지만 2021년 50%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AI 테크의 경우 2022년 러우 전쟁 시기 큰 하락폭을 기록했었지만 그 이후 연간 80%씩 성장하면서 현재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배당 수익률의 경우 한국 고배당이 연평균 4.7%, 미국 테크 기업이 약 1%로 나타납니다. 두 지수를 조합한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본다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배당 수익률 또한 3.6% 수준으로 나름 준수한 편입니다. 물론 2025년 한국 고배당주의 상승세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조금 극적인 데이터가 나온 걸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 직접 다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비교 지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과거의 성과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국내에서 인지도 있는 스파이나 슈드에 비해 초과 성과를 보이고 있었고요. 2021년부터 한국 고배당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차트가 역전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MDD 또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2025년 올해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데이터를 한 번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2024년까지의 성과만 놓고 봤을 때에도 방금 전보다는 뒤처지는 수익률이지만 나름 준수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MDD보다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가의 등락폭을 의미하는 변동성인데요. 이 변동폭이 적어야 주가가 안전하게 흘러간다고 볼 수 있겠죠. MDD는 일시적인 수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원화로 전부 환산한 각 지수들의 변동성을 보게 되면
수익률은 나스닥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고 변동성은 압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 성과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배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지수의 가중치대로 환산 배당률을 더해서 계산해보면 국내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0% 이상인 걸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해외 배당 투자 시 일반 계좌든 절세 계좌든 이 외납세액이라는 걸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배당주는 다르죠. 이러한 절차 없이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에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배당 성장은 기업들이 배당금을 늘리는 행위였는데요. 이 상품은 미국 AI 테크가 수익을 거두는 상황일 때 이를 매도해서 국내 고배당주의 수량을 채워 넣는 리밸런싱의 형태로 배당 성장을 이룬다고 표현합니다. 이를 구조적 배당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제로 2016년부터 비교해보면 단순히 고배당 지수에 투자하는 게 배당률이 더 높았겠지만 성장주를 매도한 만큼 배당주의 수량을 가파르게 늘릴 수 있었고 2020년부터는 배당금이 역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배당주는 수량 싸움이기 때문에 성장주를 매도해서 이를 채워 넣는다면 배당금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겠죠.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긴 어려웠지만 이 상품의 PR 지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슈드의 TR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016년부터의 기록을 보면 순수 주가 상승분이 연평균 15% 성장했다는 거죠. 따라서 배당 성장률 또한 연평균 15% 내외 수준이었다는 걸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따로 사는 것보다 이 ETF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은 이유입니다. 바로 과세 체계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순수 국내 고배당 주식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고 미국 테크 기반의 상품들은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원리로 손익통산이 되는지 케이스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이 상승하고 한국 주식도 상승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미국 주식의 상승분에 대해서 보유기간 과세, 즉 15.4%가 과세 대상이죠. 한국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 두 ETF에 투자했을 경우와 똑같은 결과인데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미국 주식이 마이너스 3% 하락했고 한국 주식이 3% 상승했을 때를 보면 각각 투자했을 때 미국 주식형 ETF는 손실 상황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하나 한국 주식형 ETF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혼합 투자했을 경우 과표가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분배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없이 세전으로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 주식이 상승했고 한국 주식이 하락했는데 분배금이 별도로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각 투자 시에는 미국 주식형 ETF는 수익이니까 온전히 과세 대상이고 국내 ETF도 분배금에 대해서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ETF 안에서 손익통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주식의 상승분이 있었지만 한국 주식이 손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 효과 덕분에 ISA 계좌에서는 더 큰 효율을 보여줍니다. 만약 ISA 계좌에서 각각 매수했다면 미국 주식형 ETF에 대해서 이익이 난 부분은 무조건 과세 대상이었을 겁니다. 한국 ETF가 손해여도 손익통산이 되지 않았죠. 그건 그냥 그대로 손해였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과세 한도를 불필요하게 소진하게 되는데요. 이 하이브리드형 ETF는 손익통산이 되기 때문에 ISA의 비과세 한도를 불필요하게 소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분산 효과를 보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WY라는 ETF가 한국 주식시장을 의미하는데요. 각각 단일로 투자했을 때보다 반반 투자를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해준다면 가장 좋은 수익률로 바뀝니다. 두 자산 간의 분산 효과가 좋다는 거죠. 또 하나 참고할 부분은 바로 환율입니다. 앞서 보신 신상품의 경우 70%가 국내 주식이고 30%가 미국 주식입니다. 따라서
30% 수준만큼은 달러 가치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코스피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환율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달러가 1,400원으로 고점일 때마다 코스피는 저점이었던 걸 볼 수 있죠. 지금 코스피가 저점이라면 70%나 투자하는 비중의 효과를 누려볼 수 있습니다. 설령 환율이 지속해서 오른다면 30%만큼은 환율 방어 효과를 누려볼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환율까지 세 가지가 모두 동반 하락한 역사는 몇 개월간 일시적인 기간을 제외하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말해 양방으로 대비가 가능한 투자라는 거죠. 배당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국 AI 테크를 꼭 익절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배당 성장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키움 고배당 ETF의 경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0%가 넘는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ETF에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하기 앞서 참고해야 할 부분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이 얼마 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주의 시장 반응도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배당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과도하게 주가가 선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는 국내 고배당 ETF들이 보여주는 성과는 최근 데이터들로 편향된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배당을 제외한 순수 주가만을 보게 되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 동안 고배당 ETF들은 주가가 거의 오르질 않았습니다. 이 말은 배당금의 성장 또한 해당 기간에는 더뎠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 AI 테크 기업들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클 수 있는데요. 구성 종목이 비슷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의 2022년 성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되려 국내 배당주를 매도해서 미국 테크 주식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주의 수량이 줄어들고 이는 배당금의 일시적인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일정한 배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키움 한국 고배당 N 미국 AI 테크라는 ETF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미국 AI 테크의 상승을 통한 익절로 국내 고배당주에 재투자해서 리밸런싱 효과를 만들어내고 이와 동시에 배당주의 수량을 늘림으로써 배당 성장을 시키는 2세대 배당 성장 ETF입니다. ETF의 총 보수는 0.45% 그리고 월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입니다. 참고로 리밸런싱은 매월 70대 30 고정 비율로 맞춰지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 고배당 ETF와 미국 성장형 ETF에 각각 투자 중이신 분들이라면 100% 이 상품으로 교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손익통산이라는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70대 30이라는 비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존 투자를 이어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장점이 많은 상품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한계점을 꼭 상기하셔서 투자 결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